경기도 양평의 새벽은 조용합니다. 작은 시골집, 마당 끝 매화나무 잎사귀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박현우는 한결같은 습관에 따라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엽니다. 찬 공기, 소박한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먼 논 너머로 산자락이 푸르게 펼쳐지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립니다. 현우는 잠깐 집안을 둘러봅니다. 집 전체가 조용하지요. 아내, 김영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씨 산책할까요? 영희가 조용히 묻자 현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좋지요. 오늘은 바람이 부드럽네요. 두 사람은 마당을 지나 작은 언덕길을 걷습니다. 현우는 영희와 나란히 산책을 하며 동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만난 박노인은 손을 흔듭니다. 아이고, 박 선생. 오늘도 부부가 보기 좋네. 현우는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별일 없으시지요, 어르신? 짧은 인사에도 이웃들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산책을 마치고 밭으로 향합니다. 감자와 고추, 쑥갓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흙을 만지며 오늘 하루도 평화롭기를 생각합니다. 영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현우 씨, 이 감자 씨앗은 오래 다져 놓아야 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밭을 일구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우는 이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느낍니다. 오전이 지나면 읍내에 장을 보러 갑니다. 재래시장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알아보고 인사합니다. 박 선생 댁이시네. 오늘도 다정하게 오셨군. 현우는 조용히 웃으며 인사합니다. 이번엔 고구마가 좋아 보이네요. 영희가 장바구니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현우는 뒤에서 묵묵히 따라갑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모범 부부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오후는 평소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영희는 빨래를 널고 현우는 담장을 손질합니다. 정원 끝 돌담 너머로 바람이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부부는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현우는 손에 잔을 들고 말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날이 오래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도 그래요, 현우 씨. 남은 오후 현우는 고구마 줄거리를 손질했고 영희는 식사 준비를 합니다. 불에 올라온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채웁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처마 끝에는 작은 새가 날아듭니다. 마당에 모여든 고양이가 조용히 식탁 주위를 맴돌고 집안에는 평화로운 온기가 퍼집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엔 작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끔 이유 없이 읍내를 다녀오고 휴대폰을 꺼둔 채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다녀왔어요? 영희는 대답을 피하는 듯 말합니다. 시장에 갔다 왔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도 만나고요. 현우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조용히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영희가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현우 씨,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아요. 현우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우산 챙깁시다. 그의 얼굴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집안 곳곳이 평화로워도 마음 한편엔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움켜쥡니다. 이유 없이 읍내를 다녀오는 영희, 꺼진 휴대폰, 그리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순간들. 나란히 앉아있는 이 밤, 현우는 속으로 조심스럽게 다짐합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분명해지겠지. 식탁에는 김치와 조촐한 반찬,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창문 너머로는 어둠이 조금씩 짙어져 갑니다. 현우는 조용히 매화나무 아래를 거닙니다. 작은 이슬이 손끝에 묻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은은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평온이란 그저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겠지. 이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박현우와 김영희의 고요한 노년.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아직 발아하지 않은 불안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작은 변화가 평온의 풍경을 흔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현우의 하루는 예고 없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밭에 나가 흙을 일구던 현우는 어느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햇살은 마루 끝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고 영희는 조용히 작은 방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그 서랍 요즘 안 쓰지 않아요? 예전에 썼던 편지들이 있어요. 오래돼서 버릴 것 좀 골라보려고요. 현우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영희가 잠깐 부엌으로 사라지는 사이 서랍 위에 펼쳐진 오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영희와 낯선 남성,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운 옷차림에 아이는 영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리 오래전 사진이어도 영희의 젊은 얼굴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선 남자와 세상 모르게 웃고 있는 아이 이 두 사람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지? 영희에게 아이가 있었던 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희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현우는 얼른 사진을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 좀 도와주려고요. 현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쌀쌀하게 식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점심 밥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된장국 냄새만 집안을 감싸고 김치는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참 밥을 뜨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 씨, 오늘따라 무슨 고민 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현우는 시선을 피한 채 밥만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평소와 달리 말을 아꼈습니다. 영희는 빨래를 넣으러 나갔고 현우는 아늑한 거실 한편에 앉아 방금 본 사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왜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지? 설마 잊고 싶었거나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이라 해도 모르는 과거는 이렇게 삽시간에 벽을 세워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저녁 무렵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와 장터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왜인지 오늘따라 영희의 외출이 평소보다 더 멀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희가 다녀오겠노라 인사하고 문을 나설 때 현우는 불쑥 물었습니다. 혹시 무거운 거 사오면 연락해요. 내가 나가서 도와줄게요. 영희가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오늘은 그냥 둘러보려는 거예요. 현우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왜 이렇게 휴대폰을 꺼놓은 채로 다녀오지? 마당에서 작은 꽃나무 옆에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가을 초입의 서늘함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더 많은 걸까? 밤이 되자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비가 금방 올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장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수고했네요. 간단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식탁 끝에 앉아 영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현우 역시 내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밤 현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사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젊은 시절의 영희, 그리고 아이. 내가 모르는 영희의 인생. 과연 그 아이는 누구였고 저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창밖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가만히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모른 채로 더 오래 살 수는 없겠지. 언젠가 직접 물어봐야겠지. 새벽이 밝아올 무렵 현우는 머리맡에 편지와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과 영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속 불안의 씨앗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박현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서랍 속 편지와 흑백 사진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영희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전에 없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자꾸 멀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현우는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영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화분을 손질하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싶었지만 입술이 저절로 굳었습니다. 집 앞에 차가 한 대 멈췄습니다. 현우는 습관처럼 이웃일 거라 생각하며 마당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차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남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현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영희 씨 댁 맞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멈춘 듯 손에 흙이 묻은 채 그 남자를 바라봅니다. 저는 김영희 씨의 아들입니다. 순간 현우의 세상이 멍해졌습니다. 방금 들은 한마디가 마치 안개처럼 머릿속에 퍼졌습니다. 아들, 현우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어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두 손끝을 꼭 쥔 채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현우는 잠시 동안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지냈어도 오늘 처음 만나는 진실 앞에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영희의 아들은 말없이 침묵만 지키고 영희는 수시로 손끝을 만집니다. 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곧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영희 씨,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분이 정말 당신 아들이 맞습니까? 영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가 오래전 저를 친정에 맡기고 연락을 끊으셨어요. 최근에 겨우 연락이 닿아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낍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현우의 머리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모욕이었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나에게 이런 비밀을. 차가운 침묵. 집안은 조용하지만 현우의 가슴 안에서는 경랑이 휘몰아쳤습니다. 영희의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삼키느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신문하듯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영희는 떨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로 당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평생 속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현우는 한참 동안 침묵에 잠깁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강하게 움켜쥐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인 건가? 내가 무얼 잘못한 걸까? 주방선 햇살이 조용히 내려오고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희의 아들은 간단히 차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인사를 남긴 뒤 문을 나섰습니다. 현우는 멍한 얼굴로 마당을 바라봅니다. 매화꽃이 흔들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마당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무 말도 없는 고요하지만 불편한 정막. 식탁 위의 음식은 그대로였고 밥을 먹는 대신 물만 들이켰습니다. 잠이 오지 않은 밤 현우는 창밖을 오래 내다봤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집에 남아도 되는 것일까? 아침이 될 때까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 쓰디쓴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다음 날 현우는 다시 평소처럼 마당을 돌았지만 매 순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깝던 거리가 멀어졌고 평화롭던 공기는 늘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문득 영희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현우 씨, 오늘은 좀 걸으실래요? 현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얼어붙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긴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머릿속엔 아들의 방문 이후 찾아온 혼란과 분노가 엉켜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영희에게 알지 못했던 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지요.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은 무거운 정막에 갇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침밥을 겨우 떠먹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밥상을 치웠지만 두 사람 모두 별다른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화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답답함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현우는 그날 저녁 결국 치밀어 오르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영희 앞에 섰습니다. 영희야, 40년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걸 숨길 수가 있어? 난 뭐였어? 나한테 왜 말 못했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누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잠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얀 얼굴에 눈물이 맺혔고 떨리는 손끝으로 치마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과거는 지우고 싶었어요. 첫 남편이 사고로 떠난 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를 친정에 보내고 살다 보니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어요.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다 거짓 같아. 다 허상이었어. 영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만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용서해달란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다 내 잘못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깊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그 침묵 속에서 수십 년의 과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현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줘야 했던 거야? 그래도 이런 건 숨기면 안 됐잖아.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희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나요? 현우는 끝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짤막한 한마디를 남긴 뒤 영희를 뒤로 한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 버새집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를 해도 분노를 삼켜도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벗은 아무 말 없이 술을 따랐고 현우는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몰랐던 영희의 삶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며칠 동안 현우는 혼자였지만 영희의 얼굴과 눈물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이 상처가 쉽게 아물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집안에서는 영희도 매일 창밖을 봅니다. 매화꽃이 지고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 잘못을 인정하는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깊게 자리했습니다. 현우는 친구와 마당을 걷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아내가 무언가 감추고 있다면 용서가 되겠냐? 친구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로에겐 이유가 있겠지. 현우는 다시 혼자 벤치에 앉아 무뚝뚝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걸 잊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 아니면 상처를 안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야 하나? 시간은 가고 현우의 분노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엔 여전히 냉기와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던 박현우는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낮은 담벼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걷는 골목, 마당 끝 매화나무 위로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김영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엔 피곤이 꽤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길었습니다. 영희는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현우 씨 정말 미안해요. 많이 힘들었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솔직히 네가 나를 속인 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바깥에서는 새가 울었습니다. 짧은 대화 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점심 후 영희는 다시 마당을 쓸고 현우는 담장을 훑었습니다. 각자의 일을 하던 손끝이 비척거리기도 했지만 한 번씩 눈길이 마주치면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까지 거짓은 아니겠지? 영희는 흐느끼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것만은 진짜였어요. 나는 당신과 산 시간이 늘 감사했어요. 포근한 바람이 식탁을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사진함을 꺼내 함께 앉았습니다. 서로 못다한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살면서
참 많은 걸 숨기고 사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고, 당신도 하지만 우리 남은 날만큼은 진실로 살자.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영희는 현우의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현우 씨 고마워요. 이렇게 돌아와줘서. 앞으로는 내 마음 더 많이 보여줄게요. 현우도 잔잔하게 답합니다. 나도 더 억누르지 않을게. 솔직하게 마주하며 살자. 오랜 침묵과 상처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당 끝 매화나무가 바람에 절로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읍내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에서 이웃들이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다시 두 분이 같이 오셨네요. 언제 봐도 보기 좋아요. 현우는 영희와 손끝을 가볍게 맞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진실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려는 의지 속에 있구나. 밤하늘 아래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남은 날은 다툼 없이 살아가자. 마음 다치지 않게. 약속할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 잘못도 당신 상처도 잊히진 않겠지만 당신과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균형 있게 살아보고 싶어요. 마당에 흩어진 매화잎은 맑은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다음 날을 마련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두 사람은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서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이지만 같이 사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년에 배운 깨달음이었습니다.